굉장히 많이 썼지만 굉장히 사용하기가 까다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공감하다시피 기트허브입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초보 개발자, 저 같은 초보 개발자가 사용하기가 힘들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로 기트허브의 어머니 기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트는 바로 리눅스 토마스가 리눅스를 처음 개발하고 나서 리눅스를 저장하고 그리고 갱신하기 위한 기트 저장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트 서버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소셜라이즈,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상하게 개발 초보자인 저는 사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여기 리눅스에 있습니다. 기트는 리눅스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기트 허브 또 마찬가지로 리눅스 사용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개발 초보자는 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트 허브는 정보 교류가 핵심이지만 리눅스 콘솔이 명령어는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고 반대로 UI는 리눅스 콘솔이 명령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즉 뭐냐면은 큰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갱신하는 데는 기트허브가 유용하지만 만약에 한 저장소에서 작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나누는 작은 프로젝트를 정보를 보관하고 갱신하는 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 초보자가 한번 저장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초보자는 이제 레파지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처럼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init이라는 초기화를 자동 설정을 해줘야만 레파지토리 저장소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nit 초기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저장소는 파일이 입력이 되거나 출력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리눅스 콘솔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init 초기화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UI상에서는 초기화를 할 수 없으므로 다시 레파지토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기 전에 바로 이 init 초기화를 미리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서야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기트허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PC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바와 연동되고 있는 SV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콘솔창만큼 기트허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개발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단일 파일 다운로드나 단일 파일 업로드 그리고 드래그와 같은 UI에 친숙한 기능들은 기트허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트허브는 단일 프로젝트, 즉 대규모 프로젝트는 적합하지만 단일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번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파지토리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검색해보면 핵심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업로드된 내용은 따로 하나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즉 업로드 부분에는 업로드에 대한 내용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업로드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 교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코멘트 이슈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쪽에다 분류해놨습니다. 즉 뭐냐면은 업로드된 내용과 그 의견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눅스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작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두이노와 같은 동호회 같은 경우는 기트허브를 단순히 저장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류, 그리고 의견 교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소셜 웹페이지 등을 사용해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분단 현상 변화입니다. 정보는 기트허브, 의견 교류는 페이스북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트허브 취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기트 서버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소셜라이즈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개발 초보자들이나 리눅스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기트허브의 핵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능은 바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눅스의 콘솔 명령만큼 UI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관리하기 쉽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트 학생들이 아주 대표되는 개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트허브의 진정한 취지를 다시 살리자라는 점에서 비트 학생 플러스 기트허브에서 비트허브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트 기능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로 eGit, JGit라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위해서 서블렛을 연동되는 API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GitHub라는 API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GitHub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gh3.js라는 아주 가벼운 API를 사용했습니다. 가벼운 API를 사용한 이유는 GitHub API를 사용하게 되면 GitHub라는 Git 서버로 두 단계를 걸쳐가지고 Git 서버를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블렛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GitHub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도 있지만 작은 프로젝트, 이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사진, 문서, 그리고 일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쉽게 사용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공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 중간 프로젝트, 그리고 아예 단일 프로젝트를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주제라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소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능별로 아니면 프로젝트 크기별로 프로젝트들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상 학생 A가 현재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은 자박스 메일이라는 아주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API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서브렛을 통해가지고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자박스 메일에서는 Gmail 어카운트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설정한 메일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되면은 이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받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핵심 내용으로는 기초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자료를 입력하지 못하게 블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제 GitHub 아이디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GitHub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Git 서버에서는 Git 아이디가 존재하든 말든 오류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오류를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이디가 실존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로 레퍼지토리를 생성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레퍼지토리 용량이 0이면은 GitHub 아이디는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이 됐을 때는 github.api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진 파일을 받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자신의 프로파일 사진을 설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사진 파일을 업로드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는 이름이랑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휴대폰 전화번호는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암호로 분실했을 경우에 이제 Cool SMS라는 API를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변경된 암호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초록색 글씨로 상단에 일치하는 아이디라고 뜨게 됩니다. 이제 강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GitHub의 엄청난 잠재성을 파악하시고 이제 학생한테 사용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 A가 강사님이 시킵니다. 바로 이 놀라운 GitHub을 사용해가지고 자바 고급반을 위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스프링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는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두 번째로, 내가 매주 너희들한테 주는 과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소셜 공간을 만들어라. 즉 뭐냐면은 자바 고급반 그룹을 대규모 프로젝트, 리눅스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지금 과제 질문은 한 레퍼지토리에 작은 파일들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A는 강사님의 말을 따라서 그룹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바 고급반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질문을 위해서 또 하나의 그룹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근데 과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다중 파일 업로드를 구현해라 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혹시 GitHub 레파지토리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과제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다중 파일 업로드 어딨지? 근데 보니까 스프링에 관련된 건 하필이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스프링은 존재하는지 검색을 해보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절망의 휩싸인 학생 A는 이제 비트 학원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 아이디를 하나를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강사님이 과제를 미리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이제 바로 학생 A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GitHub 아이디 사용자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장수만 250개가 넘고 컬럼은 한 명밖에 없는 걸 보고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이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제를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료 공유를 하도록 사용자들을 가입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자들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을 이제 강사님이 이제 아이디를 치는 거나 이제 이름을 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일반 사용자들 이름을 치거나 아이디를 치면은 바로 검색이 돼서 이처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입 요청을 통해 가지고 가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강사님께서 가입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된다면은 이처럼 오른쪽 상단 페이지에 가입 신청 페이지가 뜨게 되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안전하게 그 그룹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을 이제 제대로 생성을 했으니 이제 소주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보면은 관리자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소주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제별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단 관리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주제를 불러야 될지 모르므로 강사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개발 언어를 작성했습니다. 스프링, 자바, jQuery 등등 다양한 언어를 작성을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상단 페이지에 분류가 된 타이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틀들은 특이사항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기능이 없으므로 타이틀의 이름을 변경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정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되었으니까 한번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라 단일 파일, 즉 문서와 같은 그냥 단일 파일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와 자료 관리에서 현재 자기가 과제 중에서 항상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류가 나는 부분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라는 글을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강사님과 학생들이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 A는 사실 강사님이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님한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사님, 사실 제가 업로드를 했어요. 빨리 봐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너그러우신 강사님께서는 항상 학생들을 관리하시므로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클릭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강사님께서는 알았다. 시간이 있는 대로 빨리 답변을 주도록 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어디가 오류인지 그냥 단일 파일 하나만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좀 정성스럽게 업로드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레파지토리 이름을 직접 작성하고 폴더 이름을 작성하고 그리고 파일을 직접 입력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일 입력을 하게 되면 ID 번호와 파일 주소 값이 바로 서블렛으로 올라가게 되고 서블렛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DB에서 Git ID랑 Git 패스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파지토리에서는 저장소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업로드를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웹 서비스인 만큼의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씩 업로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폴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오류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클래스에다가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을 컨트롤-C에서 컨트롤-V 해가지고 갖다 붙인 다음에 주석으로 이 부분이 오류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자신의 폴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명은 굳이 확장명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확장명이 없고 단순히 그 내용도 메모장과 같은 역할을 하여도 상관이 없으므로 만약에 디렉토리 안에다가 확장명이 없는 파일을 넣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또 하나의 코멘트나 대화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디렉토리를 넣고 어느 부분에 오류가 나는지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여기서 업로드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분성실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오류가 직접적으로 나고 있는 이 클래스 파일에다가 주석으로 어디가 오류가 나고 있다라고 주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파일을 수정을 할 때 만약에 글 내용을 바꾸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게 되므로 수정하는 사람이 기존 글씨를 바꾸게 될 때 어디서 빨리 변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질문자들이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류가 나지 않는 오류랑 연관이 없는 파일들을 한 다른 디렉토리로 다 몰아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폴더라고 이름을 지정해 준 다음에 오류랑 관련없는 파일들을 전부 한 곳에다가 몰아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미양양하게 여기가 오류가 나고 있고 오류랑 관련없는 파일들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수정 완료를 하고 질문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리스팅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리스팅 방식은 가장 핵심적으로 서블렛에서 기트 서버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트리 구조로 계산을 해서 받게 됩니다. 즉 파일마다 부모 번호가 있고 자식 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트허브 서버에서 디렉토리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 디렉토리 주소가 파일 이름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샷값. 이 샷값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트 서버로 파일이 전송될 때 불러드리는 파일이 공유 주소 값입니다. 즉 만약에 트리 구조가 이 UI에서 변경이 된다면은 자동으로 홈 데이터 안에 샷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 샷값을 서블렛으로 다시 돌려받게 돼가지고 샷값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정, 삭제를 하게 되고 이 전체적인 저장소의 샷값을 저희 MySQL DB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제 학생 A한테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학생이 작성한 이 주석과 이제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저는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거로 그냥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갖다 붙일 생각입니다. 기존 파일에 그냥 단순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봤더니 정상 작동을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를 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코드를 갖다 붙여놓으면은 좀 뭔가 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파일 중에서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파일을 다시 디렉토리로 분리시키는 작업과 함께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님이 직접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파일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도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는 산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과제를 내줬더니 이 과제는 이미 지나치게 망치고 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디렉토리 전체를 여기다가 업로드할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일이 이 웹상에서 업로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여기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왼쪽 하단에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처럼 아이디 접속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가 맞으면은 이제 접속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GitHub의 저장소에 바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를 전부 업로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글 내용 안에다가 하나의 댓글과 그리고 수정 부분으로서 파일 전체를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을 보신 것과 같이 여기 위쪽 왼쪽에 보면은 이 전체 게시글이 고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코멘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면은 그 해당 게시글로 자료들이 전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강사님께서 teachers라는 디렉토리 안에 내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과제를 업로드했으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을 참고해라 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누릅니다.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검은색 텍스트 파일에 업로드가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것을 새 고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파일들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강사님의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님은 하나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간단한 과제를 어떻게 산으로까지 가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수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정한 부분에 코멘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수정한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코멘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바로 수정하기 전과 수정 후의 모습들을 하나씩 확인을 함으로써 강사님은 학생들이 어디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생 A가 그 오류랑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쓰레기 파일에다가 집어넣었던 상당한 파일들 중에서 실제로 오류의 근원이 되는 파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강사님께서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라고 코멘트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너그러우신 강사님은 이처럼 답변을 제대로 한 후에 이제 내가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꼭 살펴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라 라는 메시지를 올리게 됩니다. 이 자바를 레퍼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검색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레퍼지토리에 전체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강사님께서 코멘트를 클릭할 때마다 학생들이 수정했던 후와 수정했던 전의 파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트 서버에서 핵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일이 4개가 있으면은 하나를 수정하면은 저장소에 샵값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수정하면 또 갱신되고 두 개를 갱신하면 또 갱신됩니다. 즉 일반 저장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트 서버만이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저장되지 않은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와 그것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은 단순히 코멘트를 클릭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이 어떻게 수정했는지 전과 후의 모습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트 서버의 핵심 기능인 바로 스냅샷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업로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글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저장소를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기트허브에 만약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다면 이처럼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스프링 디렉토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기트 서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업로드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로드될 때 특이사항은 뭐냐면은 검색을 한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먼저 파일을 기트 서버로부터 받아온 후에 그 다음에 그걸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DB에다 저장한 다음에 기트 서버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복사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한 게시판에 같은 저장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되면은 이게 중복이 되므로 이 중복 처리를 막기 위해서 기트 서버에서 한번 받아온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만약에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이미 그 프로젝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답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은 그 그룹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든 소규모 프로젝트든 선택을 해서 글을 올리게 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일 파일들을 공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자료 공유를 통해서 그룹 사람 전체들과 공유를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인 바로 기트 공유를 하면서 소셜라이즈를 살리면서 기트 서버를 쉽게 사용하는 방식을 구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순수 자바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이제 톰캣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래들이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고 DB는 MySQL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기트랑 JGit라는 API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이기트랑 JGit에서 받아오는 정보를 압축을 풀 수 있는 베이직 64 API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바 애플리케이션과 톰캣을 설치를 하여가지고 이처럼 기트 서버에 바로 접속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직접 기트 서버가 아니라 기트 허브로 접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jQuery와 기트 허브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해가지고 아파치 서버에서부터 바로 기트 허브로 받아올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의 이제 역할 분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생각이 들었던 소감은 뭐냐면은 이기트랑 JGit를 사용하면서 이 API의 핵심은 뭐냐면은 운영체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영체제에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기트랑 JGit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이직 64와 그리고 이제 파일들을 리스트할 때 어레이 리스트랑 트리 구조를 사용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개발자로서는 이제 수학적인 이제 기초 지식이 굉장히 튼실해야 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고 이제 기트 수강생들을 위한 기트 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